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세움경제TV 홍쌤입니다. 자, 오늘 이제 7월 둘째 주 거래일이죠. 7월 2일인데, 오늘 이제 금요일로 이제 한 주가 좀 마무리가 됐거든요. 자,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좀 답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그래도 이제 뉴욕 증시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그 영향으로 추가 반등, 근데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기관들 매도가 최근에 좀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 자금의 매물이 시장에는 좀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도 뭐 같이 매수를 해주면은 뭐 보다 강한 모습들이 발생이 되겠지만 오늘 이제 외국인도 좀 팔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 매도에도 불구하고 상승은 나타났다. 근데 이제 이런 그림은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그림은 이제 좋은 건 아니고 결국에는 팔다 샀기 때문에 이 흐름 잠깐 좀 볼게요. 결국에는 이제 팔다가 매도를 좀 줄였기 때문에 탄력은 좀 붙은 모습인데 전체적으로는 매도가 좀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좀 좋은 모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조금 더 매수를 해줬네요. 그죠? 매도를 하다가 이렇게 바닥 잡고 한 번 이렇게 매수해 주니까 종목들이 매도에서 그러니까 매도가 줄어들면 뭐야? 저점 매수죠? 이제 그게 이제 유입이 되면서 시장 탄력이 조금 붙는 모습이고 오늘 이 흐름 보니까 오늘은 이제 뭐 카카오 게임즈나 펄어비스, 위메이드 이런 종목 게임 쪽으로 금액 적으로 좀 크게 진행이 좀 된 모습이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확실한 거는 뭐예요? 매물이 있는 자리는 분명하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올라가면 당연히 누군가 또 팔고 누군가 또 다시 사고 하는 거지만 파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주가가 쉽게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증시는 뭐 그냥 적절하게 양호하게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차트는 간단하게 조금 지수를 좀 볼까요? 코스닥은 1038포인트로 안착을 했습니다. 전고점 넘어갔어요. 4월 고점 넘어갔고 주봉도 일단은 뭐 이쁘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는 그러니까 다음 주가 한 7월 정도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025포인트, 예, 한 2, 3%, 특히 한 3% 정도 이상 급락하거나 이제 밀리는 모습들은 물론 이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에서 한 3% 정도, 그러니까 코스닥이 언제든지 2에서 한 3% 정도 흔들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걸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왜? 전고점이 이렇게 뚫리면, 그러니까 보세요. 특히나 이제 주봉이나 월봉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저항이 뚫리면 그 저항의 고점 자리를 우리는 뭐, 테스트 과정을 좀 거치거든. 이 자리도 결국에는 뚫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지 테스트 거치고 지지받으니까 어떻게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뚫리니 올라가다가 그 자리 다시 이탈했다가 다시 탈환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점 자리를 넘어가면 그 자리는 뭐예요? 테스트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현재는 이게 7월에 나올지는 아니면 8월에 그 이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정받을 때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보자. 자, 어찌됐건 지수의 흐름은 상당히 좀 좋은데 매매를 좀 잘해야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계신다면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는 이제 시장이다. 이제 우리가 그 부분들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한번 좀 볼게요. 오늘 이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삼성중공업. 조선소 같은 경우는 사실 해운업종, 그 다음 조선소, 그 다음 뭐 철강, 뭐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습니다. 뭐 사실상 세계 경기가 좋으면 여러분 물동량이 많아지죠. 우리가 수출입 하는데 비행기보다는 당연히 배로 하고 배 선적한 거를 항구에 또 놓고 또 이동을 시키잖아요. 트레일러로.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물동량이 증가되면 배 수요가 증가. 그러면 배 수요가 증가되면 당연히 조선소는 활기. 뭐 조선소가 활기를 띠면 당연히 조선소는 조선 업종은 반등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 오늘 좀 봐야 될 텐데 사실 조선 업종이 가장 예민한 게 여러분들 해운 운임지수라는 거 있고요. 운임지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가격이에요. 상품 가격이 좋으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품 가격이 좋으면 경기가 좋다는 시그널이에요. 경기가 좋다는 시그널이고 경기가 좋다는 시그널이 이제 발생을 하면 교육이 많아진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 가격이 좋으면 보통 조선 업종,
해운 업종이 강세를 띠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이 상품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오는데 간단하게 좀 차트 볼게요. 자, 원유를 보시면 WTI 서부 텍사스 원유가 지금 보면 75달러예요. 이게 언제 2018년도 이후에 여러분들 처음입니다. 유가 올라서 좋을 거 사실은 없어요. 이게 입장이 좀 달라.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좋고요. 너무 오르면 또 악재예요.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나요는 없어요, 사실상.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느낄 때, 야, 이거 좀 과하게 올라갔어. 그렇게 느낀 다음에 이제 빠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혈압도 저혈압과 고혈압이 있잖아요. 그죠?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있고, 근데 둘 다 나쁜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너무 경기가 좋지 않아도 문제고, 너무 활기를 띄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극대화돼도 문제라는 얘기지.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유가가 조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시면 곡물 가격도 서서히 좀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상 전 세계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곡물가가 올라가면 현재는 막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전에도 살았어. 2010년이나 2011년 같은 경우도 유가가 여러분 100달러 넘었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보통 보면 2011년, 10년 이때가 고점이 많아요. 뭐가? 식품 관련주가 그때 많이 올라서. 근데 이제 최근에는 빠지다가 이제 반등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래프를 좀 보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HTS에 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옥수수, 수맥, 대두. 결국 옥수수와 뭐예요? 밀, 그 다음에 콩, 막 이런 것들 있죠? 커피, 뭐 면, 이런 것들 보시면 차트가 다 급격하게 움직여요. 특히 이제 월봉은 한번 방향 잡으면 급등, 그 다음에 방향 잡으면 또 급락,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사이클을 보여준다라는 건데, 자, 어찌됐건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이런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작년보다 여러분도 올해 낫잖아요, 그죠? 작년보다 이제 올해 낫고, 그게 이제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림지수나 그 다음에 조선소 최근의 흐름들이 기대감이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수주 이야기는 조금 더 길게 하면은 그거가 될 거긴 한데, 요거 간단하게 여러분들 좀 볼게요. 요거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차트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조선주 쪽에서는, 그러니까 당장에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수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주. 그러니까 내가 물량, 그러니까 일감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 이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일감을 여러분들 갖고 왔어. 만약에 야, 배 한 척에 1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원에 만약에 10억 달러, 1조 원에 뭐 배 한 척을 거래를 했다. 응? 그럼 한 척에 1조 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사이에 변동이 굉장히 있어요. 뭐가? 환율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원자재라든지, 철강, 아니면 노동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수예요. 옛날에는 배 한 척에 예를 들면 1조 원 받았으면 한 1,000억 남겨 먹었다라고 치면 요즘에 얼마 남겨 먹었지 이걸 모르는 거야. 시기에 따라 여러분들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는 1조 원 지금 수주를 했는데 막 올라가고 철강값이 급등을 해가고 현재보다 3배 올랐어. 그래서 배 만들면 마이너스야. 그러면은 수주로 해도 나중에 손실 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솔직히 지금 고려하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 개인들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볼 일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수주 목표. 야, 우리가 일감을 1년에 뭐 한 35조 정도 목표를 잡자 그랬는데 지금 한 28조 했다. 이러면은 목표치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 요거에만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올해 수지 목표액의 약 80%, 3사,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우리 3사라고 하면 이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빠른 데가 현대중공업 그룹이 제일 빠른 것 같아. 90%좀 넘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71%,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삼성중공업이 64%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간단하게 팁이에요. 그래서 이게 당장에는 좋은데 무조건 이것만으로 계속 급등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왜? 철강 가격, 뭐 후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당장에 이건 호재니까 그래도 좋게 받아들이자.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보면 삼성중공업을 우리가 오늘 주제를 설정을 좀 했는데, 자, 한국 조선 수주랑 폭발했다. 근데 현대중공업이 지금 90%가 넘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는 반이 이제 끝났는데 90%가 넘었어.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주가 증가되고 있어요. 작년보다. 근데 그 수주량의 50% 이상을 우리나라가 지금 독식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그렇게 생각보다 탄력이 많이 없었죠. 물론 오늘 뭐 수주 공시 하나 나온다고 계속 급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왜 흐름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워낙 3월달, 4월달 많이 올랐고요. 이게 3, 4월달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미국 증시가 뭐 나스닥이 좀 더 강하잖아요. 뭐보다? 다우보다. 그래서 다우나 이런 쪽이 조금 더 강해지면 우리나라 조선 섹터도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어찌됐건 전 세계 조선 섹터 1위는 우리나라죠. 예. 중국이랑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옛날에 일본이었지. 그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이제 다른 애들은 많이 올랐는데, 삼성중공업이 요때 이제 감자 뉴스 나오고, 뭐예요? 증자 뉴스 나오고, 유상증자 뉴스 나오고, 이제 실적 발표하고 급락했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 자, 어찌됐건 결론은 볼게요. 요 갭자리가 기술적으로 의미가 상당히 좀 큽니다. 갭자리가 기술적으로 의미가 상당히 좀 큰데 그 갭자리가 지금 훼손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바닥 찍고 이걸 뚫으려고 올라갔죠. 다시 밀렸어. 근데 이제 여기 밑으로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밑으로 깨지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21선 오늘 다시 안 잡겠죠. 그럼 이런 건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왜? 저항을 여러분들 뚫으러 가는 거니까. 그지? 저항을 뚫으러 가는 거니까. 그럼 저항이 이제 뚫리면은 뭐 레벨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조선 업종 많이 올랐는데 삼성중공업 물론 못 간 이유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뭔가 서서히 잘 돼 가는 일이 잘 풀리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보면은 여기 박스권 하단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6,400원, 6,400원 라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단기 저항은 이제 7,200원이고, 이게 조금 더 반등 나와서 올라가면 8,000원까지. 그럼 조건은 여러분들이 딱 저는 두 가지 정도 수주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과,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상품 가격의 급락은 없어야 된다라는 건데 상품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수주 이야기에만 조금씩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안 해도 상관없어. 다른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 이쪽에서 하면 그거와 분위기가 연동돼서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내용은 이 정도까지 좀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테마주든 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있잖아요. 타이밍. 예. 그런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포인트들을 알아야 우리가 매집을 하고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포인트를 잘 모른다. 나는 조금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한번 좀 주셔가지고 도움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